붙였다니까. 딱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붙여요. 심장 바로 딱 위에까지. 죽음의 두려움을 맛본 후에야 비로소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는 김 씨. 그거는 신경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구나 싶어요.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겁 없이 손댄 작업 대출로 적지 않은 마음고생에 금전 피해까지 입은 사례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보증금을 이렇게 올려줘야 됐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방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수중에 돈은 없었고 남자친구는 신용불량자여가지고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때 마침 일을 안 하고 있었고 사정상 집에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린 박 씨. 급전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누구나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았다고. 조건 다 된다고요? 네, 무조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당신은 무조건 다 된다. 직업이 없으면 일단 수익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직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직업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확인 전화. 그럼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자기네들 다 만들어주고 입을 다 맞춰놓는 거죠. 절박한 상황에서 업자들의 사탕 발림은 꿀보다 달콤했다. 그때 사용하신 서류네요? 네. 광고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그걸로 직업을 맞춰주더라고요. 원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죠? 저 원래 그런 쪽에 전혀 무관한데 그런 쪽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면은 다 외우라고 해요.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먼저 돈이 급했던 박 씨. 전화 오면은 심부름 갖다 얘기하라는 그런 거. 아, 그쪽에서 확인 전화 오고? 네. 딱 완벽하게 짜놓죠. 허나 결국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와 이자 덕분에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받은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아싸리 나중에 일해서 갚으면 되지 그 생각 그러니까 좀 아니란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데. 상황이 이 정도이고 보니 제작진은 급전이 필요한 주부로 위장,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작업 대출업자를 찾아 접근을 시도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인터넷 그 작업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기업이 어디시라고 하시죠? 직장이 없어도 그냥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진짜 제가 잡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 암기력 좋으세요? 암기력은 별로 없는데 왜요? 아, 이 신호 자체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A4 연구제를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약간 트릭 같은 걸 좀 쓰셔야 돼요. 다른 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거두절미, 대뜸 암기력부터 물어보던 업자. 중요한 인적 사항에 대한 대답을 미루자 결국 약속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약속을 깨는 문자 메시지만을 보내왔다. 그러던 중 제작진은 대부업체에 근무했었다는 한 대출 중개업자를 만나게 됐다. 그로부터 우리는 대부업계의 내부 사정을 소상히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대부업이 국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적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자들이 한 명 한 명한테 꼼꼼하게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 한 분한테 정상적으로 하려면 물어볼 것도 많은데 그 물어보는 질문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업업자는 이미 꿰뚫고 있어요. 뭘 물어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넘어갈지. 작업 대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심사가 워낙 프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대출이 기승을 부린다는 얘긴데 나와 있죠. 얘네들은 전부 작업하는 이게 작업입니다. 직장 없어도 가는 보이시죠? 클릭 한두 번에 업자들의 유혹 가득한 대출 광고가 화면을 가득 메울 정도.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된다고 그래도 보통 20대 남자나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걸렸을 때 뽑을 수 있는 금액이 아무리 적게 돼봤자 700에서 1000. 처음부터 작업을 하면 3000 정도를 해줍니다. 수수료만 맞 아니요. 그 대출 금액을. 대출 금액을. 근데 그 수수료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하나를 해가지고 25%만 돼도 250입니다. 근데 25%를 받는 동안에 이 사람이 드는 거는 정말 없습니다. 뭐 전화비 정도? 다 순수익인 거죠. 올 한 해 피해 건수만 2천여 건, 신고된 피해 금액만도 무려 120억 원에 달한다는 작업 대출. 그러나 피해의 규모와는 달리 소위 말하는 작업의 과정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들고 계신 건 뭐예요? 화이트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위장 직업을 잡아 만들어주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통장에 급여를 위조하게 이르는데 이렇게 단순한 수법이 통하는 데는 은행 확인을 거치지 않고
팩스로 복사본을 받아 서류 처리를 하는 대부업계의 오래된 관행 덕분이라고.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도 건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게 흐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복사본으로 가게 되면 상대 쪽은 더 흐리게 보입니다. 이분은 급여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급여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대출 가능 고객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볼 법한 간단한 문구류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 도구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가 아니라 노가다라고 합니다. 직접 은행 가가지고 돈을 넣는 거죠. 보시면 급여가 1월 10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뺐습니다. 120만 원을.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직접 돈을 가지고 작업 대출업자가 입금을 합니다. 이 통장에다가. 그리고 바로 빼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물어도 거의 그 양반 특별히 한 일 없이 차 다니고 있고 그 작업 한 5개, 6개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직원들 월급 주고 해도 본인 손에 최소한 1000에서 1200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그러니까 많이, 그것도 규모가 작은 업체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에서 있다가 오피스에 얻어놓고 평소에는 그냥 놀고 있다가 이렇게 광고만 해가지고 보고 오는 사람들만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돈을 내주는 대출회사에선 이러한 사정을 아는 것일까 모르는 것일까? 취재 내용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구하자 그저 전화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그 작업 대출이라고 해서 그 직업이나 서류를 좀 위조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대출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걸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는 그걸 확인이 안 되시고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른 데 한번 전화해보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 대출의 피해는 중개업자도 대출회사도 아닌 고스란히 대출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 나이로는 3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그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어린 마음에 한 번 대출 받을 거 크게 받자 하니까 그 7천만 원에 혹한 거죠. 지금 사장님이 어디 가셔서 사장님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폰뱅킹으로 돈을 입금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계속 그렇게 미루다가 돈을 안 넣어준 거죠, 아예. 악덕 작업 대출 브로커에 단단히 걸려든 김 씨. 사기를 친 업자는 오히려 김 씨가 불법 대출의 당사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증거가 있냐고 큰 소리를 쳤고 그마저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설상가상 업자는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크고 작은 명의 도용 사기까지 저지르고 있는 중. 그냥 기본적으로 복사본, 인감증명서 복사본하고 주민등록증 복사본하고 등본 복사본만 보내주면 그냥 전화통번호 확인하고 통장 계좌번호만 맞으면 그냥 붙여주는 것 같아요. 사기친 중개업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김 씨. 다행히 당시 위조된 직장 주소가 적힌 서류가 남아 있었는데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은 거기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답을 해라. 그러면 그걸 적어주고 자기는 간 거죠, 한마디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김 씨는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제가 지금 한마디로 하면 위장 취업돼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한번 찾아가 보려고. 찾아간 주소지는 놀랍게도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에 자리한 의류 매장이었다. 본인 되시죠? 네. 엄마인데요. 네, 저희 엄마가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본인이시라고 전화 받으셨었거든요. 목소리가 똑같으신데. 저랑요? 네. 허투루 위조한 것은 아닌지 적혀있는 직장의 전화번호도 매장의 전화와 일치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사기업자를 찾기란 쉽지는 않은 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엄마는 지금 직장 딴 데 다니시는데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직장 딴 데 다니시는 데가 어디신데요? 아니, 언제부터 다니셨는데요? 해결의 실마리는 보일 기미가 없다. 대출 받은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장이
없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 원금만 갚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요. 불법의 구덩이에 스스로 발을 들인 만큼 법적인 구제책도 뾰족한 수는 없다는데 피해자